네,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실무 9주차 두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서 선형계획법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선형계획법을 약간 확장한 정수계획법이라는 기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수계획법은 왜 필요한지 먼저 이유를 설명드리면, 자, 예를 들면 어떤 항공회사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 항공회사에서 자기들의 어떤 제약 조건, 뭐 예산 제약도 있겠고, 뭐 항공 뭐 수요에 대한 충족 조건도 있겠고, 뭐 다양한 조건들을 세워서 그 조건들을 만족하면서 뭐 예를 들면 비용을 최소화하는 계획이라든가 이런 식의 여객기 구매 계획을 세웠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모형의 최적화가 어떻게 나왔냐면 보잉 747을 1과 4분의 3대 구매하고 에어버스 400을 2와 3분의 1대를 구입하면 최적이다 이렇게 나왔다고 한번 해볼게요. 실제로 선형계획법에서는 의사결정 변수 x1, x2 뭐 이런 변수들이 반드시 정수값으로 나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예, 소수값이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분수로 값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분수값이 나와버렸다라고 하면 이거는 답은 나왔지만 최적해는 나왔지만 실행이 가능한 해는 아니죠. 비행기를 1과 4분의 3대를 산다거나 뭐 2와 3분의 1대를 사는 것은 불가능한 해법인 거죠. 이런 예시처럼 결정 변수의 값이 반드시 정수라야만 실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최적해가 정수임을 보장할 수 없는 선형계획법을 쓸 수는 없겠고요. 선형계획법보다 약간 확장된 모형인 그렇게 함으로써 의사결정 변수의 값이 무조건 정수가 되는 것을 보장해주는 정수선형계획법. 근데 이제 정수선형계획법 이게 말이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가운데 있는 선형은 빼고 우리가 약칭 정수계획법, 인티저 프로그래밍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정수계획법도 크게 좀 더 세분화해 보면 세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순수정수계획법, 퓨어한 순수정수계획법은 모든 결정 변수의 값들이 전부 다 정수여야만 하는 그런 문제는 우리가 순수정수계획법이라고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혼합정수계획법을 쓸 수도 있습니다. 믹스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의사결정 변수가 여러 개 있을 때 그 중에 일부는 반드시 정수 조건을 만족해야 되고 일부는 정수 조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되는 소수나 분수값을 가져도 관계가 없는 그런 것들이 서로 섞여 있는 형태의 정수계획법 문제를 우리가 혼합 정수계획법이라고 하고요. 정수계획법 문제 중에 또 상당히 많은 문제 중에 하나는 우리 왜 그 더미 변수 처리하거나 앞에 분류 예측할 때 2분류할 때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1, 안 발생하면 0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지역에 뭔가를 할당하면 1, 할당하지 않으면 0 이런 식으로 0과 1로 어떤 값을 변수의 값을 제한해서 어떤 상태를 표현하는 그런 어떤 접근들을 많이 취해왔었는데 정수계획법의 의사결정 변수들이 모든 의사결정 변수들이 이렇게 0 또는 1 어떤 것들이 뭐 할당이 된다 안 된다 혹은 뭐 발생을 한다 안 한다 이런 식의 0 또는 1 값만 갖게 되는 그런 어떤 의사결정 변수만으로 구성된 그런 이제 정수계획법이 있다면 그건 이제 우리가 이진 정수계획법 바이너리 인티저 프로그래밍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이 중에서 이제 가장 베이직한 순수 정수계획법 중심으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를 하나 가져와서 살펴볼게요. 예제는 여기 나와 있는 출처에 있는 예제를 그대로 사용해 봤습니다. 자, 한국 슈퍼연세점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 사세 확장을 위해서 신규 점포와 중간 저장 설비를 신설할 계획으로 155억 원의 자금을 확보하였다고 합니다. 자, 신규 점포와 중간 저장 설비를 신설하려고 한대요. 그러면 딱 먼저 일단 신규 점포는 몇 개를 신설해야 되고 중간 저장은 몇 개를 신설해야 될까? 이게 이제 우리의 궁금증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신규 점포의 수를 우리가 x1이라고 해보고 중간 저장 설비, 새로 만들 중간 저장 설비의 개수를 x2라고 일단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총 자금, 이건 이제 제약식 중에 하나겠죠. 첫 번째 총 자금은 155억 원이 확보되었대요. 신규 점포는 하나를 짓는데 10억 원이 소요되고 이걸 이렇게 하나 짓고 나면 매달 3천만 원의 수익을 올릴 수가 있답니다. 자, 그 다음에 저장 설비는
하나 짓는데 30억 원이 소요된대요. 이걸 만약에 짓게 되면 한 달에 7,200만 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문제. 요 제약 조건식 요 문장 한 문장만 딱 읽어봤을 때 신규 점포는 하나 짓는데 10억 소요되고 3천만 원 수익 올리고, 저장 설비는 30억 원 소요됐는데 7,200만 원 수익 올린다는 요 문장만 딱 봤을 때 신규 점포를 짓는 게 유리해요, 저장 설비를 짓는 게 유리해요? 자, 이런 계산을 빨리 하는 친구들이 돈을 잘 버는 친구들이죠. 자, 금방 계산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신규 점포는 10억 원, 저장 설비는 30억 원. 그러니까 비용이 몇 배 많이 들어요. 그죠? 3배가 많이 들죠. 그죠? 저장 설비는 신규 점포보다 소요 비용은 3배가 많이 들어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생각했을 때 수익도 몇 배는 최소 똑같아야지 신규 점포와 똑같은 수준이 돼요. 저장 설비가. 그쵸? 버는 돈도 3배여야지 똑같이 이제 페어해지는 거죠. 그런데 3천만 원의 3배면 9천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9천만 원이래요. 얼마래요? 7,200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신규 점포를 짓는 게 더 매출 수익을 올리는데 유리하겠어요? 아니면 저장 설비를 짓는 게 수익성 관점에서 더 유리하겠어요? 그렇죠. 신규 점포를 짓는 게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이에요. 비용은 3배지만 수익이 3배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신규 점포를 무조건 많이 짓는 게 유리하겠죠. 예, 그런 상황인데, 하지만 이제 제약 조건이 그것만 있는 건 아니죠. 경영층에서는 최소 1개 이상은 신규 저장을 반드시 설치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신규 점포만 막 지을 수도 없어요. 그리고 신규 점포가 너무 개수가 많아지면 또 그 관리하는데 비용이나 스트레스를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신규 점포는 5개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치하려고 한대요. 자, 한국 슈퍼는 확보된 자금으로 최대의 수익을 얻는 최대의 문제, 최대화 문제, 맥시마이즈 하는 문제예요. 최대의 수익을 얻는 신설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자, 이때 신설 점포의 수나 신설 저장 시설의 수는 뭐 2분의 1개, 3분의 1개 이런 식으로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 반드시 둘 다 정수여야 되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정수 계획, 정수 선형 계획을 적용해야 되는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이렇게 시나리오 형태로 되어 있는 이 표현들을 수식으로, 정수계획법이나 선형계획법의 수식으로 변환하는 것들을 한번 연습해 봤는데, 이것도 이제 한번 그런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우리가 최대화해야 되거나 최소화해야 되는 이 문제는 지금 최대화죠. 뭘 최대화하고 싶다 그랬어요? 수익을 최대화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수익에 대한 목적 함수를 먼저 정해야 되겠죠. 일단 의사결정 변수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신설 점포의 수 x1, 신설 저장 시설의 수 x2. 근데 이 둘은 당연히 음수일 수도 없고 동시에 정수여야 되는 그런 의사결정 변수이고요. 자, 목적 함수는 우리가 g라고 했을 때 수익, 매출을 수익을 총 최대화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 함수입니다. 최대화해야 되니까 맥시마이즈가 되는 거고요. 맥시마이즈 g는, 자, x1은 하나 질 때마다 얼마씩 번다 그랬어요? 3천만 원 번다 그랬어요. 3천 x1 더하기 신설 저장 시설의 수는 얼마씩? 7,200만 원씩 번다고 했으니까 7,200 x2, 이거를 두 개를 더한 게 g가 됩니다. 이때 단위는 만 원이죠. 만 원. 그래서 요 제약식을 일단 만족해야 돼요. 자, 그런데 제약이 있겠죠. 첫 번째 제약, 무슨 제약이 제일 처음에 나왔어요? 그래요. 자금을 나는 155억 원만 확보한 상황이에요. 근데 X1은 신설 점포는 하나 짓는데 10억 원이 소요되고, X2는 하나 짓는데 30억 원이 소요되니까 10X1 더하기 30X2가 되겠죠. 합치면 이게 뭐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자금의 총액인 155억 원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돼요. 신설 점포는 몇 개보다 작아야 되나요? 5개 이상은 안 하고 싶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5개를 넘지 않았으면 좋겠다 했으니까 신규 점포는 5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신설 저장 시설의 개수는 최소 몇 개 이상, 1개 이상은 짓고 싶다 했으니까 X2는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때 X1과 X2는 뭐여야 된다? 음이 아닌 정수여야 한다는 게 마지막 제약 조건이 되는 거죠. 자, 요 식만 봐서는 정수라는 조건이 들어간 것 빼고는 뭐하고 완전히 똑같아요. 선형계획법하고 완전 똑같아요. 근데 요거는 만약에 정수라는 조건 없이 최적의 X1과 X2를 찾아보잖아요. 그러면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여기 나오네요. x1은 5고 x2가 3.5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실행 가능하네요. 불가능하네요. 실행 불가능한 해가 나와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정수라고 하는 조건을 어떻게든 반드시 처리해야 되는데, 그래서 학자들이 막 고민을 했어요. 이 정수계획법 이거 어떻게 풀지? 했는데, 이 정수계획법을 푸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라운딩 오프 방식이 있습니다. 근사법이라는 방식인데요. 요거는 그냥 설명만 들으시고 무시하셔도 돼요. 사실상 해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건 뭐냐면, 그냥 선형계획법으로 일단 해를 뽑아요. 그러면 어떤 값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값을 적당히 근사해서 정수로 만드는 방법이에요. 예. 그러니까 적당히 근사해서 정수로 만드니까 이 답이 최적해가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여기서는 이제 완전히 로또예요. 예.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최적해를 전혀 보장하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만 대충 듣고 이거 무시해버리셔라 이렇게 얘기한 게, 이거는 그냥 해법의 종류를 하나 소개는 되고는 있으나 사실상의 최적해를 찾는 방법은 아니에요. 심지어는 그 해가 유효하지 않은 해가 될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 근사를 해가지고 정수로 만들었더니 앞에서 얘기했던 제약 조건 중에 하나가 성립이 안 되는 수도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방금 요 문제 있잖아요. 요 문제. 이거를 정수라는 조건 없이 그냥 선형계획법으로 팍 풀어버리면 x1은 5, x2는 3.5로 도출돼요. 그럼 근사법에 따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3.5를 어떻게든 정수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x1은 5, x2는 3이 돼야 되든가, 아니면 x1은 5 또는 x2는 4여야 되는데, 이 중에 두 번째 거 있잖아요. 후자. 이거는 유효한 해가 아니에요. 왜냐? 요거를 초과해버려요. 155억 원의 제약식을 초과해버리기 때문에 유효한 해도 애초에 아니고, x1이 5고 x2가 3인 거는 이 조건들은 다 충족시켜요. 다 맞는데 정답은 아니에요. 예, 정답이 아니란 얘기는 이거보다 더 수익을 극대화해주는 다른 해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사법은 제가 소개는 방금 하긴 했습니다만 정수계획법의 해법으로는 인정은 되지 않습니다. 그냥 뭐 이런 무책임한 방법도 있다, 이렇게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두 번째, 열거법이 있습니다. 열거법은 해결책은 맞는데 너무 무식한 방법이에요. 왜 우리 아까 탐색 얘기했잖아요. 탐색. 정답을 모르면 어떻게 해라? 모든 거를 다 하나씩 넣어서 찾아보자 이거잖아요. 열거법이 그거예요. 실행 가능 영역을 먼저 그려본 다음에 실행 가능 영역에 존재하는 모든 정수해를 조합을 다 찾아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하나씩 다 넣어보는 거죠. 이거는 정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찾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돌려보는 거기 때문에 최적해를 찾을 수는 있을 수 있지만 열거법은 문제가 굉장히 많죠. 일단 첫 번째는, 자, 일단은 실행 가능한 해를 모두 열거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x1, x2 2차원만 있으면은 그래프를 이렇게 이용을 해서 여기가 실행 가능한 해겠구나, 이걸 이제 뽑을 수가 있는데, 그래프 만약에 3차원이나 4차원 이상이 되면 그거는 비주얼하게 뽑아지지가 않죠. 그리고 우리 심플렉스 메소드에서는 꼭지점에서 최적해가 발생하는 성질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정수계획법으로 들어오면 그런 성질이 없어져요. 그래서 최적해를 구하려면 사실상 제약 조건을 만족하는 거의 모든 정수해들을 다 조사해야 되는, 그러니까 완전 노가다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해법은 맞지만 이럴 거면 그냥 다 뒤져본다와 별반 차이가 없는 대단히 비효율적인 해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보다 이제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기법으로 절단평면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절단평면법은 새로운 제약식을 계속 추가를 해서 기존의 실행 가능한 영역 중에 정수해를 포함하지 않는 부분을 단계적으로 제외해가는 과정이에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X축이 있고 Y축이 있고, 여기 이제 X별로 이렇게 표현된 게, 여기 X로 표현된 게 실행 가능한 정수해예요. 그런데 여기 빨간색 제약식, 그 다음에 여기 파란색 제약식, 이렇게 해가지고 제약식이 만나는 꼭지점에 최적해를 찾아보니까 여기 이렇게 지금 여기 보면 녹색으로 X 표시되어 있잖아요. 요 점이 최적해라고 나온 거예요. 요 꼭지점이. 그런데 요 꼭지점은 문제가 뭐예요? 정수가 아닌 거죠. 요 x2도 정수가 아니고 x1도 정수가 아니고 둘 다 정수가 아닌 분수해가 나와버렸어요. 둘 다. 그러면 분수해가 안 나오게 하기 위해서
요게 지금 x2가 아니라 요 2,1이라고 하는 요 꼭지점을 지나는 요 산시가 만나는 지점에서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그 정수해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정수해를 만나는 새로운 절단 평면을 하나 만들어요. 새로운 제약식을 만드는 거죠. 왜냐하면 정수해여야 하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그었더니 이제 어떻게 됩니까? 요것도 만족하고 요것도 만족하고 요것도 만족해야 되니까 새로운 최적해가 이쪽으로 이동하게 되죠. x가. 그런데 이것도 어때요? 여전히 최적해가 분수값을 갖게 되죠. 그러면 요 점과 여기 0,5 요 점을 지나는 또 다른 새로운 제약식을 또 추가하는 거죠. 그러면 비로소 요 점에서 최적해구나 이렇게 해서 찾아지는, 개념적으로는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여기 계속 절단평면을 찾아서 정수해를 지나는 절단평면을 찾아서 그거를 추가함으로써 이렇게 하니까 개념적으로는 그럴듯해 보이는데, 사실은 여기는 어디에서 연산이 되게 많이 소요되냐면 절단평면 산식을 도출하는데 굉장히 복잡한 수학 연산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바람직한 연산 방법은 아닌 것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 지금은 2차원이니까 그나마 간단해 보이는데요. 이게 이제 고차원으로 가면 절단평면 찾는 계산이 너무 복잡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는 사실은 그냥 다 뭐랄까요? 그냥 구색 맞추기로 사실 소개한 방법이에요. 현존하는 가장 파워풀하면서 가장 안정적이면서 오랜 역사를 가진 제일 많이 사용이 되는 정수계획법의 방법은 바로 이 방법입니다. 분단 탐색법, 브랜치 앤 바운드라고 하는 방법이에요. 자, 이 방법을 이해하시면 다른 방법 이해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요게 현존하는 가장 완벽한 정수계획법의 해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기법은 해 집합을 열거해 가면서 최적해의 가능성을 검토하는데, 가능성이 없는 집합은 고려 대상에서 제외를 시킴으로써 검토 영역을 좁혀나가면서 최적의 정수해를 찾는 방법이에요. 해 집합을 열거하면서 찾아가기 때문에 열거법은 맞는데 이거는 이제 다 열거하는 건 아니니까 부분적인 열거법이라고도 하고요. 개념상으로도 그렇고 계산상으로도 그렇고 가장 우수한 방법이 분단 탐색법이에요. 분단 탐색법은 문제를 계속 쪼갭니다. 쪼개고 그 다음에 한계를 정하고 그 한계를 가지고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자, 이렇게 말로 열심히 설명해봐야 아무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요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예제만 딱 보시면, 그리고 그 예제만 여러분이 완벽하게 이해하시면 분단 탐색법의 원리는 깔끔하게 머릿속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겠어요? 아까 방금 그 문제예요. x1과 x2 최적의 값이 얼마이냐. x1은 신설 점포의 수, x2는 신설 저장 시설의 수인데, 이거를 선형계획법으로 풀면 얼마가 나온다? x1이 5이고 x2가 3.5일 때 최대의 수익은 4억 200만 원이 나와요. 이거 얘기는 처음 하죠. 그죠? 그 3,000 곱하기 5 더하기 7,200 곱하기 3.5 이렇게 곱해서 더하면 4억 200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최대값, 최적해가 4억 200만 원이 나오죠. 자, 그런데 이 4억 200만 원은 아무 의미가 없는 수치예요. 왜냐? x2가 3.5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단 얘가 지금 문제잖아요. x2가 뭐예요? 분수의 값을 가진 게 문제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갈래를 두 개로 나누는 겁니다. 이렇게 두 개의 갈래. 자, 이게 3.5의 값을 안 갖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x2는 3보다 작거나 같거나 아니면 4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죠. 그래서 여기다가는 여기 있는 제약식 플러스 요 제약식만 하나 더 추가해서 선형계획법을 또 돌려보는 거예요. 이쪽 브랜치는 여기 원래 적용했던 제약식 그대로의 요 제약식만 하나 더 추가해서 그냥 선형계획법을 돌려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x1은 이렇게 돌리면 x1이 5, x2가 3이 나오면서 그때의 최적의 매출액은 수익은 3억 6,600만 원이 나와요. 자, 그런데 4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요 제약식을 넣으면 3억 9,300만 원이 나오는데, 이때의 최적해는 x1이 3.5, x2가 4 이렇게 나와요. 자, 봅시다. 제약식이 추가되니까 이 지값이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당연히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요거는 요 제약식이 없을 때에 찾은 최적해고, 제약식이 새로운 게 새로 들어오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추가적인 제약식이 들어오니까 원래 찾았던 최적해보다는 덜 최적인 해가 찾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G값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잘 보세요. 여기는 이미 둘 다 뭐가 됐어요? 둘 다 정수해가 찾아졌어요. 그죠? 이미 둘 다 정수해가 찾아졌는데 G가 36,600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정수해를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못 찾았죠. X1이 이번에는 이제 속을 썩이고 있죠. X1이 다시 정수가 아니게 됐는데 G가 39,300이에요. 만약에 요 G가 39,300이 아니라 36,600보다 작은 값이 나왔더라면 정수계획법은 여기서 끝났어요. 왜냐? 이게 만약에 36,600보다 작은 값이 나왔다면 얘한테 추가적인 제약식을 넣어서 돌리면 어떻게 돼요? 그거보다 더 작은 값으로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작은 값이 나오면 더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얘보다 더 좋아질 방법이 없고 얘는 이미 정수인데 더 찾을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만약에 요 값이 36,600보다 작았더라면 요 밑에는 찾아보지도 않았을 거예요. 탐색을 그만두는 게 맞는 거였는데 안타깝게도 39,300은 36,600보다 크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찾아봐야 되는 겁니다. 더 찾아봐야 되는데 자, 이번에는 X1이 문제가 됐잖아요. X1이 3.5가 돼서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X2는 4보다 크다라는 제약식이 추가된 상태에다가 추가로 또 두 개의 갈래가 나눠져서 왼쪽 갈래에서는 X1이 3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는 제약식을 추가하는 거고요. 그래서 3.5가 안 나오게 만드는 거죠. 다른 오른쪽은 X1이 4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제약식을 넣어서 3.5가 안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른쪽은 이런 해는 없어요. 예, 이런 해가 안 나와버려요. 그래서 실행 불가능한 걸로 나타나서 이제 그냥 더 이상 파볼 필요가 없어졌고요. 요거는 이제 딱 나왔는데 X1은 3, X2가 4.2가 나왔어요. 그랬는데 그때의 G가 얼마냐? 39,000이 나왔네요. 자, 여기서 또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이게 39,000이 아니라 36,600보다 작은 값이 나왔더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이상 파볼 필요가 없죠. 이게 그냥 최적해고 끝나버리는 건데 운이 나쁘게도 36,600보다 39,000이 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4.2를 다시 정수가 나오게끔 제약식도 추가해서 더 파봐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X2가 4.2가 안 나오게 X2는 4보다 작거나 같다, X2는 5보다 크거나 같다는 제약식을 또 넣어서 양쪽을 돌려보니 이쪽에는 37,800으로 X1은 3, X2가 4가 나왔고요. 이쪽은 37,500으로 X1은 0.5, X2는 5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36,600보다 37,800은 더 큰 값이 나왔죠? 그런데 이것도 정수, 이것도 정수. 그러면 이제 누가 기준값이 되는 거야? 얘가 이제 새로운 기준값으로 자리 잡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얘가 새로운 기준값인데, 즉 37,800이 기준값인데 얘가 어때요? 37,800보다 커요, 작아요? 작죠. 작으면 이거 더 파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냐하면 더 파봐야 걔는 37,500보다 반드시 작은 최적해를 나한테 돌려줄 거기 때문에 37,800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찾을 필요 없이 최적해가 여기서 찾아지게 되는 거죠. X1은 3이고 X2가 4일 때 최적의 매출액은 3억 7,800만 원이다 라는 거를 정수계획법이 찾아주게 되는 것입니다. 원리 아셨죠? 예, 이렇게 문제를 쪼개는 겁니다. 예, 정수가 안 나온 변수를 정수 조건에 충족되게끔 추가해서 제약식을 넣는 거죠. 그렇게 해서 두 개의 부분 문제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정수값이 나오면 걔가 이제 기준값이 돼서 걔보다 더 파볼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서 파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은 계속 파는 거예요. 언제까지? 더 이상 파볼 필요가 없어질 때까지는 계속 파는 방식. 그게 분단 탐색법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수계획법의 원리까지도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자, 요거를 이제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만 설명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링고라고 하는 전문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린도 시스템스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드는 소프트웨어인데요. 이 린도 시스템스에서는 이렇게 링고라고 하는 독립된 프로그램 형태의 최적화 소프트웨어를 만들기도 하고 왓츠베스트라고 하는 툴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엑셀의 그 애드인 형태로 이제 돌아가는 그런 형태의 최적화 소프트웨어인데 이 두 개의 툴들이 모두 다 많이 활용이 되는 유명한 도구들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링고라는 툴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링고는 제가 예전에 이제 그 share.zip이라는 파일 여러분들 나눠드릴 때 그 안에 이제 링고의 평가판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저도 평가판을 좀 전에 설치를 했어요. 우리 같이 실습을 하려고. 자, 그게 여기 설치되어 있는 링고 18.0 x64 요거가 되겠습니다. x64니까 이건 이제 64비트 운영체제에 설치되게끔 하는 파일이고요. 혹시 아마 거의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운영체제가 32비트 운영체제인 경우라면 조금 번거로우시겠지만 이 린도 시스템스 홈페이지에 가셔서 링고 18 버전의 X32 그러니까 32비트 버전 X86이라고 하겠네요. X86 그게 32비트 버전이에요. X86이라고 되어 있는 버전을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해서 실행하시면 됩니다. 자, 틀어보겠습니다. 더블 클릭 따닥 이렇게 틀면 자, 이게 우리가 정품이 아니라 이제 한번 테스트로 써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데모라는 버튼을 눌러서 임시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데모. 그러면 이렇게 평가판을 우리가 이제부터 사용을 하시게 됩니다. 저는 이제 2020년 11월까지 평가판을 쓸 수가 있게 됐네요. 네. 뭐 크리에이트 하라고 하는데요. 네. 그냥 do not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실습할 거니까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입력하는, 모형에 입력하는 창이 나오게 되는데, 제일 먼저 입력해 보고자 하는 문제는, 제가 제일 처음에 LP 문제로 예시 드렸던 요 문제 있죠. 요 문제. 기억나시죠? X1과 X2 제품 판매하는데 하나는 $40, 하나는 $30. 그 다음에 뭐 요 A 원료, B 원료, C 원료 이렇게 제약 조건이 있고 둘 다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요 문제를 한번 제가 링고에 한번 입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화면 더 잘 보이시라고 제가 이 화면을 좀 키울게요. 어떻게 키우냐면 컨트롤 버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휠을 위로 이렇게 올리면 이렇게 글씨가 커집니다. 이렇게. 자, 이제 링고 모델을 작동을 시킬 건데 이렇게 하면 돼요. 링고는 일단 제일 처음에 나 지금부터 선형계획 모델 입력할 거야 라는 거를 모델 할 거야 하고선 콜론 이렇게 치는 걸로 시작을 해요. 지금부터 모델 시작이야 이렇게 선언을 하고 맨 끝날 때는 end로 끝나요. end. 지금 이게 파란색으로 탁 뜨는데 파란색으로 뜬다는 얘기는 이게 예약어란 뜻이에요. 그래서 얘가 알아들었다는 얘기죠. 너 여기서 모델 시작해서 여기서 끝낼 거지? 알겠어. 이렇게 입력이 된 거죠. 자, 목적 함수가 뭔가를 최대화하는 거다. 그럴 때는 max 이렇게 치시는 거고요. 뭔가를 최소화하고 싶다 그러면 min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우리는 매출액을 최대화하는 문제니까 max 이렇게 하고요. 자, 여기다가 equal 이렇게 합니다. equal. 이건 이제 여기다 지금부터 내가 목적 함수를 입력할 거야 라는 거죠. 40. 자, x1은 하나 팔 때마다 $40잖아요. x1. 내가 이렇게 x1이라는 변수를 처음 쓰면 이게 첫 번째 의사결정 변수고 이거를 얘가 자동으로 알아먹어요. 더하기 30 곱하기 x2. 자, 그런데 주의하셔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이 링고에서는 내가 어떤 목적식이나 목적함수나 제약식을 썼잖아요. 그러면 맨 끝에 반드시 뭘 쳐야 되냐? 요거. 이거 세미콜론이라 그러죠. 세미콜론을 반드시 치셔야 됩니다. 자, 요게 이제 규약이고 약속이에요. 여러분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 중에도 이렇게 맨 끝에 꼭 세미콜론 찍어야만 하나의 문장으로 인식하는 언어도 있는데요. 그거랑 비슷하게 여기도 이렇게 세미콜론을 찍어야지 문장 끝을 인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목적 함수 방금 입력했습니다. 자, 첫 번째 제약 조건. 첫 번째 제약 조건은 A 원료에 대한 제약 조건이죠. A1은 X1도 하나씩 필요하죠. 1 곱하기 X1 그리고 x2도 하나씩 소유가 됩니다. 1 곱하기 x2는 뭐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180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된다. 여기 보면 내가 갖고 있는 최대 양이 180이라고 그랬죠. 저는 이제 더 알기 쉽게 하려고 일부러 1 곱하기 1 곱하기를 썼습니다만 요거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죠. 그죠? 1 곱하는 건 똑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x1 더하기 x2 해도 돼요. 자, 이렇게 첫 번째 제약식이 입력이 됐고요. 두 번째, 자, x1에는 4만큼 그 B 원료입니다. 4가 필요하고 x2는 얼마죠? 8이었나요? 8. 8이죠. 8만큼씩 x2가 필요한데
예, 이거는 이제 얼마 모두 작아야 되죠? 112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자, 마지막 C 원료는 얼마만큼 소요돼요? X1은 9만큼씩 소요되고, 그죠? 그 다음에 X2는 6만큼씩 소요가 되는데, 이건 얼마만큼만 가지고 있다? 1440을 내가 가지고 있다. 자, 다 됐나요? 예, 중요한 거 하나 빼먹었죠? X1과 X2는 둘 다 어때야 되죠? 예,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그죠? 제가 중요한 실수했어요. 뭐 했어요? 세미콜론 빼먹었어요. 그죠? 네, 그 다음에 x2도 어떻게 되죠?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자, 이렇게 목적식을 쓰고, 그 다음에 제약식들을 쓰고, 끝날 때는 AND, 시작할 때는 모델 콜론. 이렇게 시작하는 게 링고의 모델이 됩니다. 자, 모델을 다 입력했으면 이제 풀어보라고 해야 되겠죠. 푸는 방법은 여기 솔버라고 하는 메뉴에 솔브를 누르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 있는 아이콘 중에 이렇게 다트 모양 같이 생긴 아이콘 보이세요? 예, 요게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눌러보겠습니다. 솔브, 예, 이렇게 하면 제가 이거 되게 간단하게 푸는 거라고 했잖아요. 예, 심플렉스 메소드 굉장히 간단해요. 예, 금세 풀었습니다. 금세. 예, 모형의 유형은 LP라고 나오죠. 선형계획법이고, 목적 함수의 값이 얼마가 나왔대요? 6600이 나왔어요. 6600. 그러니까 G가 6600이 나오는 겁니다. 6600. 그런데 이때에, 자, 보시면 최적의 x1은 얼마? 120. 최적의 x2는 얼마? 60. 이렇게. 그래서 우리 아까 그래프를 이용해서 엄청 복잡하게 해가지고 요 C점을 지날 때 최적이라는 걸 알았잖아요. 120,60. 그리고 이때 어떻게 됩니까? 30분의 1 Z가 얼마를 지나가게 돼요? 0,220이니까 220임을 알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G 값은 얼마가 돼요? 30분의 1 G가 220이니까 G는 220 곱하기 30 해서 얼마? 6600이 나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거를 얘는 아주 편하게 최적회는 6600이야. 그때의 x1은 120이고 x2는 60이야를 금방 찾아준다는 거죠. 자, 이렇게 링고의 첫 번째 예제를 살펴봤습니다. 자, 링고의 두 번째 예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예제는 요거는 이제 첫 번째 문제니까 제가 여러분들 이해하기 쉬우시라고 열심히 하나하나 쳐드렸는데, 사실은 이번 주에 여러분들에게 배포해드린 실습용 파일이 있을 겁니다. 바탕화면에 저는 저장을 해놨고요. 여기 보시면 엑서02라고 하는 파일이 있는데, 요거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열기. 이렇게. 자, 확대해 드릴게요. 예, 맞네요. 요겁니다. 예, 요거. 자, 더 확대해 드릴게요. 자, 이렇게. 자, 요거는 무슨 문제냐?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봤던 문제입니다. 뭐였냐면, 정수계획법의 예시로 들었던 요거예요. 한국 슈퍼연세점의 사례. 신규 점포는 X1, 중간 저장 설비는 X2라고 했을 때, 보시게 되면, 자, 요것도 이제, X1은 하나 질 때마다 3천만 원씩 벌 수 있고요. X2는 하나 질 때마다 7,200만 원 벌 수 있으니까, 이걸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맥시마이즈 해야 되겠죠. 맥시마이즈. 자, 그래서 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근데 첫 번째 제약 조건은 뭐였죠? 내가 갖고 있는 총 예산이 155억 원이기 때문에 10억 원 곱하기 X1 더하기 30억 원 곱하기 X2는 뭐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155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하지만 X1은 5개를 넘지 않아야 되니까 5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시설 X2는 최소한 하나 이상이어야 되니까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X1과 X2는 둘 다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하나가 더 들어가야 되죠, 조건이. 뭐가 들어가야 돼요? X1과 X2는 반드시 정수여야 한다라는 조건이 들어가야 돼요. 자, 그걸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거를 링고에서는 요렇게 표시합니다. 요렇게 GIN 골뱅이 GIN 괄호 열고 X1. 이 얘기는 X1이라고 하는 의사결정 변수는 반드시 뭐다? 제네럴한 일반적인 IN 인티저 변수야. 일반적인 정수 변수야.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X2도 GIN. 예, 둘 다 정수 변수야. 만약에 둘 중에 하나 0 또는 1 0 또는 1 중에 하나를 가져야 되는 그런 바이너리 변수야 라고 선언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GIN 대신 BIN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게 약속이에요. 예, 만약에 X1과 X2 모두가 0 또는 1 둘 중에 하나만 강제로 가져야 되는 상황이라면 GIN 대신 저렇게 쓰셔야 돼요. BIN을 쓰셔야 되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죠. 지금 일반적인 정수를 찾아야 되니까 GIN으로 해야 됩니다. 자,
모델로 시작해서 엔드로 끝났어요. 그 다음에 모든 제약식에는 전부 다 반드시 뭐가 붙어 있어야 돼요? 예, 세미콜론 다 붙어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자, 여기 다트 버튼 실행 이렇게 하면 예, 모델 클래스 PILP, 이 ILP가 인티저입니다. 퓨어 인티저, 예, 순수 정수 계획법이라는 거죠. 예, 순수 정수 선형 계획법인데 선형을 생략하고 순수 정수 계획법. 자, 그런데 여기 솔버 타입이라는 게 있네요. 자, 어떤 해법으로 풀었냐? BNB로 풀었대요. BNB. BNB? BNB가 뭘까요? 예, 앞에서 배웠는데 BNB, BNB. 여기 있네요. BNB. 예, 제가 정수계획법에 여러 가지 해법이 있지만 사실상의 유일한 해법이 보다 브랜치 앤 바운드 해법이라고 그랬잖아요. 분단 탐색법. 예, 이 링고도 뭐 다른 방법으로 푼 게 아니란 거예요. 이제 브랜치 앤 바운드로 찾았다는 거죠. 그랬더니 최적의 오브젝티브 값이 얼마가 나왔어요? 목적 값이 37,800. 37,800? 맞죠? 그죠? 37,800이 맞고 그다음에 클로즈 눌러서 최저값을 찾아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x1 예. 신설 점포의 개수는 몇 개? 3개를 지었을 때 x2 예. 저장 시설의 개수는 몇 개? 4개를 지었을 때 가장 최적이다라는 거를 링고가 보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이제 링고라고 하는 상용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데모 버전으로 이용해서 간단하게 표현해 드렸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링고를 더 편리하게 생각을 하기는 해요. 이렇게 프로그램으로 짜는 방식이 저한테는 오히려 더 뭐랄까요? 직관적이고 이해하기 쉬워서 이걸 주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엑셀이 편하신 분들은 사실은 이런 상용 프로그램을 반드시 이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MS 엑셀에도 기능이 다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엑셀로도 할 수가 있다. 자, 그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엑셀을 먼저 켭니다. 자, 엑셀을 켜고 자, 엑셀 새 통합 문서 열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이미 풀어놨을 수도 있는데 원래는 자, 한번 볼까요? 데이터 예. 저도 안 풀어놨네요. 예, 데이터. 원래는 데이터를 눌렀을 때, 데이터를 눌렀을 때, 여기 이렇게, 해찾기라고 하는 메뉴가 떠야 돼요. 해찾기가 활성화되어 있으면. 지금 안 뜨잖아요. 그죠? 해찾기가 활성화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화는 안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아마 대부분의 학생들의 경우에는 엑셀을 띄웠을 때, 해찾기가 활성화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일 겁니다. 자, 엑셀에서 해찾기를 쓰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찾기 기능을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그건 어떻게 하느냐? 자, 여기 엑셀에 파일을 누릅니다. 파일을 누르면 버전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여기 옵션이라고 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엑셀에 옵션을 들어갈 수가 있고요. 이 중에서 메뉴들이 왼쪽에 쭉 나오는데 여기에 추가 기능이라는 메뉴가 있을 겁니다. 추가 기능을 클릭. 그러면 여기 여러 가지 추가 기능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여기 관리에 하단에 관리에 엑셀 추가 기능 이동이란 버튼이 있죠. 자, 요거를 클릭합니다. 이동 클릭 이렇게 하면 자, 여기 이렇게 있어요. 여러 도구들이 있는데 지금 하나도 체크가 안 돼 있죠. 그 중에서 우리는 요게 필요해요. 요게 해찾기 추가 기능 보이시나요? 예, 요게 체크가 안 돼 있어서 안 보이는 겁니다. 요거를 체크를 하고 확인을 누르시면 돼요. 확인 예, 누르시게 되면 자, 아까 얘기한 대로 데이터 탭에 원래는 아무것도 안 보였었잖아요. 그런데 소리소문 없이 슬그머니 요 버튼이 이렇게 활성화돼서 들어오게 됩니다. 해찾기라는 게 들어오죠. 자, 해찾기는 어떻게 쓰느냐? 일단은 해찾기를 쓰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엑셀 파일 안에다가 문제를 미리 정의를 해놔야 돼요. 자, 그게 무슨 얘기냐? 파일에 제가 여러분들 참고하시라고 미리 준비해 놓은 실습 파일이 있습니다. 먼저 엑서01이라고 하는 여기 엑서01부터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열기 하면 자, 요거는 이제 선형 계획법을 엑셀 해찾기로 구현하는 사례가 되겠는데요. 자, 요 문제 그거예요. 아까 A 원료, B 원료, C 원료 제일 처음에 했던 예제 120 하고 뭐 60이었나요? 그게 이제 가장 최적화였던. 근데 우리는 최적화를 지금 모르죠. 예, 지금 우리는 x1과 x2를 결정해야 되는데 이 두 개가 얼마가 돼야 되는지 값을 모르는 상태예요. 근데 일단 자리만 잡아두는 거예요. x1의 최적값은 내가 b3에다가 넣을 거고 x2의 최적값은 b4에다 넣어놓겠다. 그랬을 때 G는 뭐예요? 매출액이죠. 매출액은 어떻게 되죠? 여기 클릭을 해보면
자, 여기 수식 보이십니까? 여기 상단에 40 곱하기 B3 더하기 30 곱하기 B4 이렇게 해서 수식을 미리 반영해 놓은 거예요. 그게 이제 뭐가 됩니까? 매출액이 되는 거고, 요 매출액이 이제 뭐예요? 나는 이거를 어떻게 하고 싶은 거죠? 이따가 맥시마이즈 하고 싶은 거죠. 자, 그런데 제약식이 있어요. 자, 첫 번째 원료 제약식은 어떻게 됩니까? 1 곱하기 B3 더하기 1 곱하기 B4니까 그냥 B3 더하기 B4죠. 요게 뭐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옆에 있는 180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고. 자, 두 번째 제약식. 예, 두 번째 제약식 보면 예, B3 곱하기 4 더하기 B4 곱하기 8. 이거는 이제 112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는 게 B 원료에 대한 제약식이죠. 마지막 C 원료에 대한 제약식은 9 곱하기 B3 더하기 6 곱하기 B4. 이렇게 해서 그거는 이제 1440보다 작아야 되는데 지금은 여기 아무 값도 없기 때문에 다 0으로 돼 있는 거죠. 그죠? 자, 요렇게 일단은 엑셀 시트 안에다가 기본적인 문제의 구조를 다 수식화해서 입력을 해놨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뭘 누르는 거냐면 데이터에 가서 해찾기를 누르는 거예요. 해찾기를 이렇게 눌러보면 이미 값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지우고 다시 넣어볼게요. 예, 지우고. 자, 전부 다 재설정을 하고 네, 처음부터 같이 한번 다시 넣어볼게요. 자, 우리는 목표를 뭘 하는 거죠? 예, 매출액을 최대화하고 싶은 거죠. 나는 대상을 최대화할 건데 그 대상은 뭐다? 클릭해서 목표는 G예요. G. 이 값을 최대화하겠다. 여기 이제 그 다음 셀에는 변수 셀 변경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변수 셀 변경은 그래서 내가 찾아야 되는 값이 뭔데 이걸 입력하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에서는 최적의 x1과 x2 즉 b3와 b4 이 두 개의 값을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b3부터 b4까지 이걸 입력하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제한 조건의 종속 이게 이제 subject to예요. subject to 제약 조건 여기다 넣으라는 거죠. 자, 첫 번째 제약 조건 뭐예요? A 원료 관점에서 볼 때 요가 B8번은 뭐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옆에 있는 C8번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된다. 추가. 자, 그 다음에 B9번은 뭐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죠? C9번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된다. 이게 B 원료 제약식이죠. 추가. 마지막 C 원료. 예, B10은 예, C10보다 또 작거나 같아야 된다. 추가.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요 두 개의 변수들이 어떻게 해야 되죠? 뭐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예, 0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된다. 예, 마지막으로 추가. 예. 다 넣었으면 예, 확인 누르지 마시고 예, 취소 누르시면 됩니다. 이제 다 넣었으니까 취소 이렇게 하면 내가 넣었던 제약식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A 원료 제약식, B 원료 제약식, C 원료 제약식 그리고 둘 다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예, 그 다음에 해법을 선택하는데 해법을 우리는 단순 LP로 하면 되죠. 단순 LP. 선형계획 모형으로 풀면 되니까 단순 LP로 하면 됩니다. 자, 요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뭘 누르면 되냐? 해찾기 누르면 돼요. 눌러보겠습니다. 해찾기 하나, 둘, 셋. 예, 눌러보면 예, 우리 처음에 찾았던 것처럼 X1이 120이고 X2가 60일 때 최적해는 6600이 되더라. 우리 앞에서 봤던 링고의 해법과 똑같은 결과가 엑셀에서도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정수계획법도 간단하게 볼까요? 열기에 정수계획법 해는 제가 엑서 02에다가 미리 준비를 해놨어요. 자, 엑서 02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요것도 이제 식을 먼저 잡아둔 거죠. 요거는 신규 점포의 수, 요거는 신규 저장시설의 수라고 했을 때 내가 벌어들이는 돈은 3천만원 곱하기 B3 더하기 7,200만원 곱하기 B4 요게 이제 여기 수식에 들어가 있죠. 자, 첫 번째 제약식 하나는 10억원 하나는 30억원 이거는 155억원보다 이따 작거나 같아야 되겠죠. 제약식 2는 B3를 그대로 가져왔어요. B3 뭐예요? 신규 점포의 수죠. 신규 점포의 수는 몇 개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5개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겠고 얘는 뭘 가져왔어요? B4를 그대로 가져왔는데 B4는 뭐예요? 저장시설의 수, 저장시설의 수는 1보다 크거나 같을 예정이죠. 이 크거나 같다라든가 뭐 이 매출액을 최대화한다라든가 이런 조건은 어디서 넣는 거예요? 그렇죠? 데이터에 해찾기 여기서 넣는 겁니다. 이미 다 입력이 되어 있으니까 입력된 걸 그냥 설명드릴게요. 자, B6는 요겁니다. 요거 매출액
그 수익을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는 최대화해야 된다. 만약에 최소화해야 되는 문제면 이걸 눌렀어야죠. 그런데 우리는 최대화를 할 예정이죠. 변수셀은 B3부터 B4 요 두 개를 이제 바꿔야 되는데 첫 번째 제약 조건 B8은 C8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 B9도 C9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는데 B10은 C1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죠. 그죠? 그리고 이 두 개 B3와 B4는 모두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자 그런데 여기 보면 B3와 B4는 정수다라는 조건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줬을까요? 자 이거 어떻게 주는 거냐면 자 일부러 지웠어요. 새로 줘보려고. 자 어떻게 주는 거냐면 추가 버튼 누르시고요. 자 B3와 B4는 그럼 이제 B3와 B4 이렇게 긁죠. B3부터 B4까지 긁은 다음에 자 는이 아니라 이거 펼쳐봅시다. 펼쳐보면 INT가 있고 BIN이 있고 DIF가 있어요. 그죠? INT는 뭐죠? INT? 이게 바로 정수 조건이에요. 이거는 요 셀들이 정수여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BIN은 뭘까요? 예. 추정해 보세요. BIN? 그렇죠. 바이너리 인티저. 예. 0 또는 1 둘 중에 하나의 값을 가져야 된다라는 게 BIN입니다. DIF는 뭐냐? 내가 지정한 값들이 서로 다른 값을 가져야 된다가 DIF예요. 예. 뭐 필요에 따라서 필요하면 이걸 쓸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정수여야 한다가 필요하니까 int를 쓰면 되죠. int 정수여야 된다. 하고 확인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추가 눌러도 들어오고요. 확인 눌러도 들어옵니다. 대신에 추가 누르고 난 다음에는 취소 눌러서 넘어와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제약 조건들이 다 들어갔으면 이게 비록 정수계획법이지만 이것도 뭐의 일종이에요? LP의 일종이에요. 선형계획법의 일종인데 그런데 옵션을 잠깐 클릭해봐요. 예, 옵션을 클릭하면 엑셀에서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정수 제한 조건 무시라는 게 기본으로 이렇게 선택이 돼 있어요. 이거 선택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정수계획법으로 풀려고 이 문제를 굳이 불러온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정수 제한 조건을 무시하면 당연히 안 되죠. 정수로 안 풀겠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체크를 반드시 풀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확인. 네. 해서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해찾기 눌러볼게요. 해찾기 풀어. 이렇게 하면 네. 자, 지금 예, 헷갈리게 x1이 들어와 있는데 자, x2 예, 보시게 되면 최적의 x1은 3이 되고 그 다음 최적의 x2는 4가 되어서 이때의 최적해는 3억 7,800만 원이 된다. 이렇게 나와서요. 보시는 것처럼 예, 링고에서 찾았던 최적해와 동일한 값이 엑셀에서도 정수계획법에서도 동일하게 나오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소프트웨어 활용법까지도 여러분들과 함께 쭉 살펴봤습니다. 예, 그래서 데모를 쫙 다 보여드렸고요. 자, 엑셀 솔버까지 써봤죠. 여기 나와 있는 연습 문제 이거 한번 각자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연습 문제는 제가 우리 줌 수업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예, 매주 시간마다 줌 수업 진행하고 있는데 그 줌 수업 때 이 문제는 제가 같이 한번 풀어드릴 거고요. 자, 이번 주 숙제가 있습니다. 예, 원래 대학교나 대학원에서 나오는 과제는 배우는 건 쉬운 거 배우는 거지만 과제는 어려운 거 풀어봐야 되잖아요. 그래 이제 내 실력이 되잖아요. 그래서 앞에서는 굉장히 원론적인 정수계획법과 그 다음에 선형계획법을 배웠는데 도전 과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머리가 좀 아플 수 있는데 한번 도전 과제니까 또 한번 적극적으로 도전을 해보시고 한번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국민공업이라는 회사의 사례입니다. 자, 2,000개의 제품을 3개의 기계를 통해서 생산을 하려고 하는데 각 기계를 가동시키는 데는 고정비가 들어간대요. 고정비. 그러니까 이 고정비는 A 기계를 켜면 요 비용이 드는 거고 안 켜면 처음부터 안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B 기계도 마찬가지예요. B 기계를 안 켜면 안 발생하는데 켜면 요만큼이 발생하는 거고 C도 켜는 순간 요 비용이 발생하는 겁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고정비니까 고정으로 들어가는 비용이고 켰다 하면은 고정비 플러스 이제 변동 비용으로 요게 들어갔는데 A 기계는 한 번 키면 800개까지 생산할 수 있고 B 기계는 1300개 생산할 수 있고 C 기계는 1400개를 생산할 수 있는데 2,000개의 제품을 최소의 총 생산비로 생산하려면 어느 기계로 몇 개를 생산해야 될까? 요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요 문제는 힌트를 드리자면 6개의 의사결정 변수를 정의해야 됩니다. 왜 6개일까요? 일단은 A와 B와 C를 각각을 켠다 안 켠다를 나타내는 바이너리 인티저 변수가 하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켰다고 했을 때 몇 개씩 생산할 것이냐 각각으로, 그걸 이제 정해야 되거든요. 자, 그게 힌트입니다. 예, 한번 이것도 모델링을 해보시고 링고나 엑셀을 이용을 해서 답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최적의 값이 얼마인지. 자, 두 번째 도전 과제는 더 재밌는 문제입니다. 자, 국민시에 7개의 행정구역이 있습니다. 근데 파출소의 위치를 지으려고 해요. 예, 만약에 A라는 위치에다가 파출소를 하나를 지면 1구역, 5구역, 7구역이 커버돼요. B라는 곳에다 파출소를 하나를 딱 지면은 1구역, 2구역, 5구역, 7구역이 커버가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A와 B 중에는 이렇게 보니까 A에는 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A에서 커버되는 건 다 커버하면서 2도 추가로 커버하잖아요. B가.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C는 1, 3, 5구역을, D는 2, 4, 5구역을 이렇게 쭉 커버를 하는데, 파출소를 최소만 지어가지고 1구역부터 7구역까지가 다 커버되게 하려면 어디에다가 파출소를 지어야 될까? 이거를 정수계획 모형으로 한번 만들어 봐라 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도전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연습 문제는 저랑 같이 풀어볼 거니까 괜찮은 건데, 이 도전 과제로 제시된 문제들을 정수계획 모형, 이 중에는 사실 우리가 예제에선 다뤄보지 않았던 그 바이너리 인티저 모델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0 또는 1 둘 중에 하나 들어가는, 예, 그런 모델로 잘 모델링을 해서 링고나 엑셀의 해찾기 기능을 이용해서 최적해를 한번 찾아서 그 결과를, 예, 보고서 형태로 제출을 하시는 게 이번 과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최적화의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정수계획법과 선형계획법, 예, 그 두 가지 모델을 쭉 살펴봤습니다. 예,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예, 그러면 저는 요 다음 주에 최적화 두 번째 내용인 유전 알고리즘으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은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